뭐 인형탈을 쓰고 등장한다든가. 네, 맞아요. 맞아요. 곰 물리치기 뭐 이런 이제 약간 회심의 침이었는데 원래 침 잘못 맞으면 몸이 돌아가잖아요. 야, 솔직하시네. 몸이 야, 이렇게 채널이 돌아갔죠 이렇게. 미나미님이 호출이 됩니까 거기서? 근데 저 사실 미나미님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걸 검색해도 잘 안 나와서 제가 처음 촬영 날에 만나서 물어본 게 일본어 할 줄 아세요? 물어봤어요. 엔수의 신 82화입니다. 요즘 뉴미디어 업계 내에서는 유튜브 채널 스타 PD분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유튜브 씬 내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채널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 설계한 PD분이 오늘의 엔수의 신 주인공입니다. 이분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윤성원 씨? 네. 혹시 그 엔수의 신 82화 주인공 윤성원 씨 맞으실까요? 아, 네, 네네. 제 미미 채널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상 만드는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성원 씨? 네. 그 학창 시절의 윤성원 씨는 좀 어떤 그 성향의 학생이었을까요? 초등학교 때는 평범하게 밝았다가 중간에 전학을 한번 가면서 소심해졌다가 이제 중학교 가면서 일진들 있잖아요. 조금 그 학교에서 좀 비행을 아니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 좀 노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학교 내에서. 저는 아직 애기인데 너무 거친 세상을 보면서 좀 소심하게 있다가 고등학교 가면서 자아도 좀 생기고 사춘기가 지나왔으니까 뭐 학원을 다닌다든가 과외를 받는다든가 뭐 이러지는 않으셨을까요? 평범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막 학원 돌리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뭐 기억에 남는 썰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실까요? 사실 성적은 고2 때까지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2 들어갈 때 모의고사 그때 500점 만점에 250점인가 전체 점수가? 1학년 때는 부모님이 인서울만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 이제 고2 때 공부를 시작하면서 서성한 중경의시라고 아니? 이 느낌. 그러다 고3 때 이제 갑자기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럼 폭발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좀 배경이 있을까요? 계기는 있었죠. 제가 중3 때쯤 됐을 때 지금 키가 됐는데 그리고 자아가 형성이 되고 막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기도 좀 많으셨습니까? 예, 많았죠. 잠깐만. 말씀하시고 약간 주워 담는. 그러니까 많았다는 게 그냥 뭐 그때는 이제 뭐 키 크고 하야면은 뭐 빼빼로 받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빼빼로 좀 받으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알고 있었어요. 이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쨌든 성적은 계속 일단은 오르셨고 고3 때 뭔가 그 원하던 대학교나 학과가 있으셨을까요? 아니 저는 제가 흔히 그 남자 고등학생 뇌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회성 발달 좀 덜 되고 되게 단순한 남자 학생들 있잖아요. 딱 그 정도의 학생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고 그래서 꿈도 없었고 근데 단순히 제가 공부를 시작한 거는 이 방패를 연장하고 싶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이 방패를 연장하려면 한국에선 좋은 학교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딱 고3 때 어느 정도? 아니 고2 때 이제 그래서 너 뭐 놀 거야? 더 놀아서 뭐 어쩔 건데 공부 안 하면 어쩔 거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해야겠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만 했죠. 아예. 와, 집중이 좀 잘 되셨나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부 안 하면 뭐 할 거야? 그래서 하다가 공부하기 싫어. 그럼 안 하면 뭐 할 거야? 그럼 다시 공부하고. 그 무한 반복인 거죠. 그 무한 반복이니까 공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딴짓도 아예 안 하고 핸드폰 이거 해서 뭐 할 거야? 너 이걸로 뭐 할 거야? 뭐 그렇죠. 그럼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제 고3 9월 모의고사 때 480점이 넘었어요. 영재 아니에요, 이 정도?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해피엔딩이죠.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한 방식이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다 샀어요. 그래서 공부라기보다는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냥 밥 먹는 시간 아까워서 독서실 변기통에 앉아서 빵 먹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뭐 과외도 저는 뭐 수학 과외 하나 했는데 사실 수학을 배운다기보다는 좀 센 선생님이어서 저의 좀 그때 좀 자아가 세잖아요. 그런 걸 좀 폭력으로 잡아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로우킥 맞았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그 3학년 9월에 높은 성적을 맞아냈고, 자 이게 그 당의 수능까지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깨가 이만해졌죠. 코너맥 그린 것처럼. 원래 잘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내 밑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고등학생도 낸 거예요. 사회성 결여, 공감 능력 결여.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예. 수능 날이 딱 됐는데 내가 아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진짜 다 푼 것 같은데 시중에 네, 있는 네, 거를 네. 언어 시험지가 딱 나왔을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네, 아, 이렇게 시작했어요. 선명하게 이게 그러면 당해가 2008학년도 수능이었습니다. 윤성원님의 나이 기준으로 첫 번째 수능이었을 텐데 그 언어 그렇게 보신 대로 그냥 쭉 말아먹으셨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기대하는 건 1등급이었으니까. 아. 근데 3등급 언어 때려 맞고 수학은 잘했는데 또 영어도 말아먹고 3등급 러시 시작한 거죠. 이 성적을 받아들고 집안으로 돌아가셨을 때 좀 주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근데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저의 눈치를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 정확합니다, 표현이. 그 집에 가기도 싫고 떵떵거렸던 거 생각나고 그때 이제 성인이 됐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면 그 어디도 못 걸고 생재수로 갑니까?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죠. 두 번째 수능을 기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공부를 시작하셨죠? 전 강남 청솔. 세종반? 네, 맞아요. 세종 바로 뭐 12월부터 다닙니까? 아니면 뭐 2월까지는 좀 쉬다가 다니십니까? 2월부터 다녔는데요, 예. 제 기억에.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시작하죠. 제수종합반 내에서는 뭐 별다른 사건은 없으셨죠? 네, 저는 친구도 안 사귀었고, 쉽지 않은데 세종반도 인원도 많고. 저는 아예. 왜냐면 이미 이거 한번 하고 예. 참교육 한번 당해서 그럴 일을 다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도 딱 한 명 사귀었는데 맨날 고등학교 체육복을 입고 온 애가 있었어요. 예. 365일 반삭하고 맨날. 예, 재종 말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타링 대표거든요. 타링 그 플랫폼. 계속 집중이 잘 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주변에 대학 갔다고 한 친구 소식도 들려올 테고. 근데 그 친구들 그냥 아무데나 간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 좀 그런가? 아니, 역시나 그 유튜브 업계에 오래 있으시다 보니까 나락에 대한 감지를 네. 순간순간 하시는 아, 모습이 좀 눈에 네. 띄는데요. 근데 이제 막 축제라고 예. 막 하는데 그때 강남 청솔 거기 음. 안에 철창이 있었어요, 창문에. 예. 철창 너머로 벚꽃이 피는 거죠. 아, 그때 이제 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왜 금색빛을 보고 이걸 왜 느껴야 돼? 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 시에 항상 뭐 문학에서 문학에서 항상 음, 이해를 1도 못했거든요. 철창에 벚꽃 피고 되는 거죠. 따뜻한 봄바람 들어오는데 깨르르 깨르르 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때 이제 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언어계 이제 현역 때 3등급을 맞으셨었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의고사 성적은 복귀를 좀 하셨나요? 높은 성적으로? 근데 제가 그 모의고사 점수로 소위 말해 뽕 맞는 거를 고3 때 이미 했잖아요. 느꼈기. 내가 뭘 아는지만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왔어도 결국 내가 보는 건 수능인데 좀 잡스러운 모의고사 많잖아요. 사설 뭐 진짜 근본 없는 사설 모의고사도 많아요. 수능이랑 아무 상관없는. 예. 수능에 나오는 거 다루지도 않는 예. 문제 내 가지고 수험생도 혼란하게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한 분노가 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부학년도 이제 두 번째 수능에 이제 목도를 하시는데 재수 때 수능입니다. 좀 잘 볼 것 같았나요? 보기 전에? 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와. 긴장을 1도 안 했습니다. 전 모든 시험을 15분 남기고 끝냈거든요. 뭐 당연히 몇 개 좀 틀리긴 했지만 예. 그래도 운이 좋게도 뭐 잘 봤죠. 어쨌든 지원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좋은 성적을 맞았거든요. 이걸로 이제 대학을 가실 텐데 어디를 좀 쓰셨죠? 점수가 나오니까 이제 학원에서도 뭐 서울대를 써봐라라고 했죠. 근데 이제 서울대 이미지가 네. 뭐 가면 또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때 당시에 제가 1년 동안 공부만 했다 보니까 더 공부하기 싫었어요. 연대 그때 수능 1등급들 지원하는 수시가 갑자기 뚫린 거예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쓱 써봤어요. 연대를? 네. 예. 근데 붙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과를 선택하고 지원을 하셨을까요? 네. 언론 홍보학부로서 이제 미디어 계열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학과 중에 선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고3 때 저를 로우킥 때렸던 선생님께서 너 뭐 할래?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너 그래도 좀 머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너 평소에 뭐 해? 하니까 제가 그때 밥을 먹으면서 TV 보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은 제가 정해놓거든요. 그때 이제 밥을 빠르게 먹으려고 약간 좀 짬밥처럼 그렇게 해서 팍 해서 TV 앞에 앉아서 저녁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PD 이런 생각 아예 없었고 이제 재수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신망과로 결정을 했어요. 재수까지 거쳐서 이제 연세대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은 왜 고대는 쓰지 않았죠? 그때 왜 안 썼지?
그냥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그때 학생들의 느낌. 뭔가 쿨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연대가 더 쿨해 보였다. 그렇죠. 윤성원 씨? 그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대학 생활에 좀 적응을 하셨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저 졸업학점이 2점대입니다. 졸업은 하셨죠? 졸업은 겨우겨우 했어요. 겨우겨우? 네. 졸업은 해내셨고 근데 그래도 그 대학교 때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동아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형들을 따라갔죠. 예. 그래서 그때 막 해볼까 했는데 사실 그때는 노느라 바빴죠. 그럼 유튜브에 처음 발을 담그게 된 게 대학 시절 때인 그쵸,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때 당시에 강남 스타일이 터졌어요. 그렇다면 2012년입니다. 근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 이런 컨텐츠 하나가 이렇게까지 된다고? 그 뒤에 윤성원님의 어떤 인생이 바뀝니까? 뭐 다른 뭐 시도를 한다든가. 크게 바뀌진 않죠. 그냥 어, 인식만 하고. 네.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아직 어리고. 근데 이제 공모전 같은 걸 막 나가기 시작하죠. 다 떨어졌죠 뭐. 당시에는. 제가 30개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꽤나 많이 그래도 그래도 지원하셨네요. 그 공부했던 그 까라가 있으니까 뭐 안 되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무지성. 근데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점점 저도 지쳐가고 힘들고. 그래서 나이는 먹고 네. 26살이 됐는데 그때 한 번 또 반성. 정말 최선을 다해봤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이걸 위해서 휴학을 때려요 그냥.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학교 다닐 이유가 없고 이쪽으로 내가 열심히 한 번이라도 좀 해보자라는. 깔끔하게 휴학을 하고. 깔끔하게 휴학하고 한번 가보자. 영화를 그때 하루에 3개씩 보자. 그런 걸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고 단편 영화 찍었는데 뭐 망했죠. 늘 그렇듯이. 그러면서 이제 진짜 20대 중반에 꺾이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 뭐 나는 영상 할 거야 까불면은 보통 이렇게 해주거든요. 와. 나이 먹으면은 약간 의심의 시선. 인생 망한 것 같은데? 이 느낌? 너 인생 꼬인 것 같은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네. 이 느낌. 네. 뭐 당연히 찾아왔고 네. 그 엄청난 불안함이 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유튜브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인턴도 했었거든요. 영상회사. 3D 만드는 형이 한 분 계셨는데 네. 뭐 마블 캐릭터였나? 3D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왜 올리냐니까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고 그래서 이제 단편 영화 망하고 큰일 났다. 용돈 벌어야겠다. 어쨌든 지금 조금 촬영할 줄 아니까 그리고 유튜브 워낙 많이 봤으니까 시작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죠. 2010년대 중반에 유튜브 본인의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게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솔파라는 채널이고. 맞아요. 그럼 이 채널에 처음에 어떤 내용의 영상을 올리겠다고 좀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그때 이제 한국 콘텐츠가 없으니까 해외 콘텐츠만 계속 봤는데 그때 당시에 막 그런 게 많았어요. 그냥 한국 음식 먹고 막 이러는 거, 막 산낙지 보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좀 이상하다고 짝짝짝하면서 노는 그런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열이 받는 거죠. 이 더러운 오리엔탈리즘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해줄게. 걔네한테 당연하고 우리한테 이상한 거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제 영상업계에 발을 들이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신. 네, 맞아요. 굉장히 많이 시간이 흘렀네요. 이제 뭐 그렇죠. 10년. 엄청 10년 됐죠. 성원 씨. 네네. 저희가 지금까지 인터뷰 내용에 좀 주작은 없었는지 여러 그 학창 시절의 자료들을 통해 좀 확인해봐도 될까요? 네. 윤성원 씨의 인생에 주작은 없었는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생기부를 일단 입수를 했는데요. 머리 스타일은 일단은 반삭을 하고 좀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헤어거든요. 네, 이때 두바이 규제가 굉장히 심했던 시절이라 선생님들이 가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갑자기 잘라버리는 시절. 최대한 리미트까지 가려고 발악을 한 머리죠. 진로 지도상입니다. 진로희망 본인께서는 기업인, 사업가, 프로듀서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학부님은 판사, 사업가, 프로듀서. 어쨌든 고등학교 때에 기업인, 사업가 이런 것들 좀 적어내셨는데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예. 이때는 아예 그 뇌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사자 직업이면 좋은 줄 알고. 1학년 성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제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2, 6, 6, 4, 4, 6, 4, 3 높은 거죠? 아닌가? 정말 그냥 평균적인 맞아요. 학생. 그러니까 시험 치면 치고 사실은 주요 대학을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성적이니까 2학년까지 볼게요. 2, 3, 오! 그러네요. 2학년 때 이제 깨우치는 게 나오네 확실히. 네, 성적들이 확실히 높아지네요.
3학년 때는 뭐 그 사이 정도로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때의 멘트가 굉장히 뼈가 있는데요. 배짱이 있고 영특함이 있어 더욱 발전된 모습이 기대되는 학생이며, 야, 선생님들 이런 말씀 잘 안 쓰시는데요. 남과 융화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운다면 금상첨화이겠음이라는 야, 어떤 좀 모종의 사건이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막 그랬던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예. 그때 그냥 그런 조용조용 하셨고. 아니 조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때는. 예. 이제 수능 성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능이었던 08학년도 수능 성적이 아닌 2009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성적 통지표와 08학년도 수능 성적은 남아있는 게 없네요. 제가 아마 찢어서 버리지 않았을까. 세상이 무너지는 기억인데 예. 그거를 보관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버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09학년도 수능 성적표는 촬영까지 해가면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언수의 시절이었고요. 탐구 4과목 시절이었어요. 언어 와 백분위 101등급, 수리 나영입니다. 역시나 1등급, 외국어 영어 영역도 1등급, 탐구는 4과목을 받지만 국사나 경제는 1등급을 받은 모습이고요. 심지어 제2외고 한문 영역까지 한문 선택해서 2등급을 쟁취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연세대학교에 결국 진학을 성공하게 되십니다. 그 인생의 행복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와, 당시 노트인 것 같습니다. 긴장해서 진지하게 치려고 하지 말자. 평소 모의고사 풀 때처럼 넉넉하게 본다. 진지해진다고 나아지는 것인가? 나아지는 것이 있나? 있나? 없다. 나를 읽는 것밖에 안 읽는 것밖에 안 된다. 글씨를 그렇게 잘 쓰시는 타입은 아니다, 그죠? 효율충이어서 예. 빠르게 쓰는 거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야, 야, 그 당시의 고등학생 모습인데 인기 진짜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뭔가 느낌이 아 그래요? 샤기컷 아닌가요? 샤기컷? 사랑의 열매 배지까지 차고 계시네요. 유행이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왼쪽이 성우님이죠. 이게 영화 제작 동아리인가요? 아니요 그때 조그만 프로덕션에 들어가서 인턴 인턴 생활 때. 이분은 스타크래프트 그 전 프로게임 홍구님 아니신가요? 홍구님은 아닙니다. 네 홍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DNA가 비슷한 것 같아요. 뼈 굵고 수염 많은 그 DNA를 가진. 그럼 이건 어떤 채널 촬영이었을까요? 그 오디지 노래방. 오디지입니다. 네. 밤샘 편집인가요? 편집을 하다 좀 누워 계신 모습인데, 여기가 제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편집이나 이런 것들 시간대는 정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이제 팀원분들 퇴근하기 전에는 다른 업무, 뭐 피드백이나 비즈니스적인 것들을 해야 되니까 제가 편집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다 퇴근하시고? 네, 전 밤에 합니다. 와, 이렇게 해서 윤성원님의 최근 모습까지도 사진에 담겨 있는 걸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성원님, 네네. 저희가 계속 그 말만 쭉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 간단 좀 다과 먹으면서 좀 마무리 해볼까요? 네네. 네. 그 성원님,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형님. 네. 크림빵에 대한 좀 특별한 기억이 있으시다 해가지고 준비해봤거든요. 뭐 빵 돌리셨어요? 아니 여기 주제가 수능이니까 공부할 때 이제 밥 먹는 시간 아끼려고 그럼 빵으로 때우셨어요? 혹시 이렇게 사서 이제 독서실 변기 자리 잡고 아. 그럼 5분 한 5분도 안 걸리죠. 이렇게 쑤셔 넣고 우유로 막 하면은 와, 점심때나 이럴 때? 저녁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주로. 아니면 야자 끝나고 독서실 갔을 때 배고플 때나 네. 그럴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먹을 곳이 없으니까. 또 오랜만에 드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한번. 그렇죠. 사실 이런 뭐 포크랑 칼도 없죠. 우겨 넣는 거랑. 네. 연세 크림빵인데 뭐 좀 애교심이 있으세요?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아니 뭐 목요일 강연도 하고 뭐 이러시지 않았어요 예전에? 후배들을 위해서. 근데 그런 정도는 있죠. 뭐 고맙죠, 불러주면. 최근에 어쨌든 뭐 기사라든가 이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이 정도 긴 호흡으로 인터뷰를 찍으신 건 예전에 유퀴즈로 처음 아니세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수능 얘기 재밌어요. 수능 꿈 안 꾼 지도 얼마 안 됐고. 초미의 관심사죠. 야, 이렇게 긴 채널은 또 저도 못 봤던 건데.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원잘부로 이제 줄여서 원희님께서 부르시던데 어떻게 시작을 또 하게 되셨을까요? 원래 저희 회사 안에 외부 프로젝트 팀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기획안을 써서 비딩에 성사시키고 그것까지 다 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 비딩하던 것 중에 연예인 그 호스트를 많이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막 요즘 핫한 사람들 써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원희님이 그때 운전연수라는 컨텐츠로 나의 연수 아저씨 바로 전편이었습니다. 바로 이선민님과 같이 나왔던 그때 사실 전 못 봤었고, 근데 이제 직원분 중에 한 팀워크 분이 중에 한 분이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걸 알려서 제가 지금 기획하신 기획하는 프로젝트의 호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타깝게 그게 선택이 안 됐어요. 처음에 선택이 안 됐어요? 안 됐죠. 왜냐면 왜?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컸죠. 그래서 잘 모르셨죠. 그때 당시에는.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걸 네. 준비하면서 저는 이거 안 되면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오리지널로 땡겨온 거네요. 그래서 내심 떨어져서 좋았어요. 첫 영상이 이선민님과 그렇죠. 그거는 뭐 맥락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한 20만 뷰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첫 영상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엄청 대단합니다. 완전 꿀빵 거죠. 사실 그때도 제가 다른 거 프로젝트들을 하는 게 많아서 시간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침 놓듯이 하려고 했어요. 아 핀포인트로 핀포인트로 되게 효율적으로 하자. 저 원래 촬영도 되게 짧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인형탈을 쓰고 등장한다는 네, 맞아요. 뭐 맞아요. 곰 물리치기 뭐 이런 이제 약간 회심의 침이었는데 원래 침 잘못 맞으면 몸이 돌아가잖아요. 야, 솔직하시네. 몸이 야, 이렇게 채널이 돌아갔죠 이렇게. 그 날에 큰일 났다 느끼고 막 밤 늦게까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쨌건 그 소속사 단톡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기획안을 2개 보냈는데 그게 일본어랑 사투리였어요. 와. 그러니까 미나미님이 호출이 됩니까 거기서? 근데 저 사실 미나미님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검색해도 잘 안 나와서 제가 처음 촬영 날에 만나서 물어본 게 일본어 할 줄 아세요? 물어봤어요. 자료가 너무 없어서. 근데 이제 10분 정도 찍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와. 그래서 지금 현시점 가장 최고의 유행어인 거제 야호가 탄생을 해버리면서 근데 사실 저는 원희 채널 만들 때 제가 했던 말이 제가 100만 구독자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바빠져서 이 채널을 못하게 될 거다라고 했어요. 제가 당연히 막 아까 몸 돌아갔을 때 이 상태 말고 좀 잘 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사실 각자 할 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나는 내 할 일 할 거고 근데 그게 너에게 도움이 됐다면 너무 좋고 사실 저도 이거는 예상 못했죠. 이 정도는. 이 정도로 빠르고 이 정도로 폭발적일 줄은 솔직히 몰랐죠. 이들의 서사가 이렇게 탄탄하고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할 줄 몰랐죠. 저는 원래 멤버들별로 서사를 풀고 싶었는데 이제 이거 나갈 때쯤에는 치바 3편이 다 끝나 있을 건데 미나미 서사 끝나고 갸루도 끝나고 갸루는 사실 이미 고점이라 제가 미나미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갸루의 운명이 뭐냐. 레거시 미디어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야호 해주세요 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지겨워. 근데 그거를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거에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말을 해주죠. 정말 엄청난 인사이트들을 또 많이 남겨주는 그런 또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NCT 82화 주인공 윤성원님이었습니다. 이제 여름 파이널 공부를 앞두고 있는 대입 수험생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ODG에서 특성화고라고 해야 되나? 현재 뭐 직업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친구한테 대학교 갈래 말래 추천하는 컨텐츠였어요. 그러니까 성인 10명을 저희가 불렀어요. 우리나라 대학교 진학률 70%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나온 사람 7명 그리고 그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취직한 사람 3명. 이 친구의 인터뷰를 계속 하는 와중에 이 사람들 뒤에서 계속 선택을 하는 컨텐츠였어요. 지금 저 이런 고민이 있으면 뒤에서 쟤네 이런 고민하면은 얘는 취직하는 게 좋겠다, 대학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대학교 가라 7명, 취직해라 3명인데 그 7명 전부 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 취직해라 나온 사람 전부 다 직업계획에 바로 취직하신 분 3명.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 단지 학벌 이런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들, 하는 경험,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얘기하고 취직해라라고 선택한 분들은 일했을 때의 장점, 사회에 빨리 뛰어들었을 때 그들이 느낀 장점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황에 처하든 노력을 해서 달성을 했다면 그 상황을 긍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은 어쨌든 계속 자기를 합리화해야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수능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상황을 좀 긍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해주고 싶어요. 경험을 또 바탕으로 본인이 살아온 인생의 본질을 한번 통찰해 보았던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자, N수의 신 82화 주인공 윤성원님이었습니다. 오늘 N수의 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윤성원님의 또 앞으로의 콘텐츠 파이팅!